안녕하세요.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손유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눈치보기 장세 속 9월 주도주 자리를 두고 반도체와 인공지능 그리고 로봇 관련주들이 속도감 있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려한 날개짓으로 고공행진했던 2차 전지주의 기간 조정이 길어지는 가운데 에코프로의 공매도 장고는 다시 1조 원을 돌파하면서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는 오늘도 반등에 성공하지 못했죠. 네, 에코프로 공매도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최근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주가는 3거래 연속 하락하며 3% 가깝게 하락했습니다. 에코프로 BM 역시 3거래 연속 하락을 이어가면서 약보합에 마감을 했는데요. 9월 주도주 자리를 두고 종목별 움직임이 활발했던 하루,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첫 번째 이슈픽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네, 상반기 왕좌의 주인공이었던 2차 전지주의 조정이 길어지고 있지만 주요 소재 업체들의 공격적인 투자와 증설 행보가 이어지면서 중장기 성장 스토리에 주목을 하자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K배터리 업체 잇따른 증설입니다. 글로벌 완성차와 배터리 업계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국산 소재를 줄이며 국내 배터리 소재 업체들은 수요 확대에 힘입어 잇따라 증설에 나서고 있습니다. 코스모신 소재는 4분기부터 울산 공장에서 양극재 핵심 원료인 전구체 생산을 시작한다고 밝혔고, 고려아연은 최근 현대차그룹 제휴와 함께 울산 니켈 재련소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해외 증설에 대한 움직임도 활발한데요. 미래첨단 소재는 내년에 캐나다의 수산화 리튬 공장 착공을 앞두고 있고요. 에코프로 BM 역시 캐나다의 양극재 합작 공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2차 전지 소재주들의 흐름은 어땠나요? 네, 먼저 코스모신 소재가 울산에서 전구체 생산에 곧 돌입한다는 소식에 2거래 연속 상승하며 6%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니켈 재련소 증설을 발표한 고려아연, 등락을 반복한 끝에 상승폭을 많이 반납하며 강보합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2차 전지 소재주 전반적으로 상승 분위기였지만 탄력은 강하지 못했는데요. 2차 전지 소재 이슈에 이은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주제는요. 네,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계속되는 HBM주 손바뀜입니다. HBM을 둘러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라이벌전이 반도체 후공정 업체의 우호적인 환경을 형성해주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직접 수혜주로 꼽히는 하나마이크론 한 주간 5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마이크론이 상승한 구간에서 HBM의 대장주 역할을 했던 이수페타시스와 ISC 등은 하락을 하면서 HBM 수혜주 내에서 순환매가 나타나는 모습인데요. 오늘은 종목별 흐름 어땠나요? 네, 오늘은 이수페타시스가 승기를 잡았습니다. 3거래 만에 반등하며 4% 빨간불을 켠 가운데 하나마이크론은 6거래 연속 상승을 이어갔지만 윗꼬리가 달린 점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 외에 ISC, 한미반도체는 상승한 반면 파도와 HPSP는 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손바뀜으로 종목별 순환매가 진행 중인 HBM 관련주, 종목별 가격 매력도와 성장 모멘텀 비교하면서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투데이안경 이슈픽 종목 2차 전지 소재와 HBM 관련주 가운데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코스모신 소재와 고려아연,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하나마이크론입니다. 자, 이 종목들 투자자 여러분 매수하셨나요? 매도하셨나요? 아니면 아직 고민하고 계신가요? 종목들의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종목별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K배터리 업체의 잇따른 증설입니다.
국내 중견 중소 배터리 소재 업체들, 미국 인플레 감축법에 따른 수요 확대에 힘입어서 잇따라 증설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주요 업체들의 증설 현황 그리고 이제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에 대해서 장시영 차장께 먼저 들어볼까요? 일단은 IRA 이 보조금, 배터리 보조금 이 정책에 따라서 전기차 보조금을 받으려면 25년부터는 중국산 소재나 광물을 완전히 배제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배터리 관련 셀 업체들뿐만 아니라 소재 업체들도 이미 좀 증설에 나서고 있고요. 소재단에서도 특히나 이제 국산화가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고가의 니켈 계열의 양극재 계열 회사들과 그리고 셀 업체 같은 경우는 수천억 조 단위 장기 공급 계약까지 체결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원소재 업체들, 뭐 니켈이라든지 리튬이라든지 이런 원소재 업체들의 증설이 가팔라질 경우에 그 해당 업체들의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래나노텍 자회사인 미래첨단소재 같은 경우는 캐나다에 내년 1분기 연산 3만 톤 규모의 수산화 리튬 가공 공장을 착공을 했고요. 25년 하반기에 준공을 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피처엠 이런 회사들이 이 고객들이 한창 증설인 이 2차 전지 사업단지인 미국 북동부 지역까지 이제 하루 안에 물류 이송이 가능한 시스템까지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고려아연도 울산에 니켈 재련소에 5천억 투자해가지고 투자하는 계획을 최종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 세계 2위 황산 니켈 생산 능력을 보유하게 된다라는 점까지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바이오 등 새로운 섹터들이 부상을 또 하면서 2차 전지주의 조정이 좀 더 길어지는 듯한 분위기인데 소재 업체들이 이렇게 이제 증설을 하는 그 효과가 좀 본격화되는 시기가 오면 다시 한번 2차 전지주 좀 도약을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파트너님? 일단 제가 볼 때는 사실상 기대감은 이전부터 좀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일단 증설을 해서 거의 실질적인 매출이 나온다고 했을 때 주가 상승 탄력이 이전과 좀 똑같다라고 장담하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이제 과거에 인터넷 시대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핸드폰이 처음 도입됐을 때나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도입기 때는 주가가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주가가 좀 하향 안정화되는 이제 그런 흐름과 좀 비슷하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만 제가 볼 때는 아직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좀 유효하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셔야 될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추세는 아직까지 깨진 건 아니거든요. 다만 이제 주가가 그동안에 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폭 자체가 상당히 좀 크게 나타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7월 중순까지만 해도 2차 전지 혼자 올랐던 어떤 흐름들이 이제는 좀 다변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네. 바이오가 올라갈 때는 2차 전지가 못 간다거나 아니면 반도체가 올라갈 때는 2차 전지가 못 간다거나 이런 어떤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시장의 특징 자체가 조금 바뀐 거고 결국에는 어떤 업종의 흐름 이런 것들이 좀 변화가 된 거지 지금 2차 전지 업종 자체의 성장성이 지금 결여된 건 아니까 지금 완전 깨진 건 아니다 이렇게 좀 네.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변동성이 좀 크기 때문에 매매 자체가 좀 쉽지는 않은 이제 그런 어떤 분위기는 확실하게 좀 만들어져 가고 있는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이전에는 이제 강세를 조금 정확하게 이어갔다고 하면 탄력이 조금 둔화된 상황에서 수급이 분산됐기 때문에 그 부분만 조금 바뀐 것이지 성장성은 이상이 없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계속해서 이제 관심을 갖자고 하셨는데 저희는 오늘 코스모신 소재 그리고 고려아연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사인을 보면 코스모신 소재 같은 경우는 엇갈렸고요. 고려아연은 두 분 다 지금 고 사인을 주셨어요. 코스모신 소재부터 한번 좀 볼까요? 지난 8월에 유증 발표를 기점으로 반등에 나서고 있고 오늘 6.4%의 강세를 지켜냈습니다. 거의 고가로 거래를 마쳤거든요. 지금 고 사인을 주신 장시영 차장의 의견부터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양극재 업체들의 경쟁력은 뭐냐면 기술력이라든지 그리고 업스트림 그리고 자본력, 돈이 얼마만큼 많은지, 공장 증설해지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해줘야 되니까요. 그리고 소재를 얼마만큼 다변화할 수 있느냐입니다. 근데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 상당히 좀 후발주자죠. 그래서 기술력이라든지 업스트림 그리고 이번에 또 유상증자를 통해서 전구체 생산까지도 이제 가능하게 되면서 소재 다변화까지 굉장히 조금 다른 업체들은 추격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상황들을 계기로 해서 원래는 주요 고객사가 LG화학이었지만 삼성 SDI 수주도 지속적으로 좀 물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발주자로서 고객사도 다변화하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기술력이라든지 업스트림으로 소재까지 좀 다변화하기 시작하면서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내년 그리고 내후년까지 연평균으로 굉장히 좀 가파른 성장. 다른 업체들은 이제 성장이 멈췄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성장률 자체가 조금씩은 낮아지면서 꾸준하게 가는 편이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후발주자로서 좀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혜진 파트너께서는 지금 이제 경계감을 갖자라고 좀 스탑 사인을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조금 경계감을 가져야 되는
되는 상황인가요? 일단은 지금 뭐 사실상 제가 코스모 신소재에 대한 어떤 기업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제 매크로 이슈, 그러니까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성장성이 과연 우리가 예상되는 흐름대로 움직일 거냐, 이제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 네. 사실상 전기차 판매가 지금 신통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성장성이 굉장히 높은 건 맞긴 하지만 성장성 이번에 현대차 실적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전기차 판매가 생각보다 좀 저조했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 내수 시장에서 테슬라 판매가 작년보다 좀 거의 반토막 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좀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은 결국 뭐냐면 우리나라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전 세계적으로 좀 더 확산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장 산업인 건 맞고 물론 그 성장성이 예상된 흐름보다 낮다라고 해서 성장이 정체되는 건 아니지만 시장의 어떤 변동성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대응 자체가 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결국 중국 경제가 어렵고 그다음 미국 경제는 지금 상당히 좀 괜찮습니다. 다만 지금 금리가 좀 높은 상태에서 어떤 성장성이 예상보다 좀 낮을 경우, 그러니까 지금 2021년도에 100% 이상의 성장성을 보였던 전기차 판매가 2022년도 같은 경우는 한 70%, 그다음에 지금 올해 상반기만 해도 전년비 한 40% 정도 성장을 좀 보이는 이런 모습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건 저는 지금 위치에서는 조금 신경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의 어떤 경쟁력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네. 어떤 시장 자체의 약간 성장성이 둔화됐을 때 주가 상승 탄력이 다소 좀 둔화될 수 있는 위치인 거는 좀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신경을 쓰신다면 네. 저는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미국에서도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리비안이나 루시드 이런 종목 이런 기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리비안 같은 경우는 주가가 이제 100달러 갔던 게 지금 최근에 20달러 밑으로 좀 떨어지는 모습들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는 경쟁력이 지금 없으니까 빠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긴 하지만 결국엔 시장 자체가 조금 꺾이고 있거나 아니면 예상보다 좀 좋지 않은 어떤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전체적으로 이제 판매량이 둔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섹터 전체적으로 좀 경계를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코스모 신소재 자체는 이제 뭐 좋은 회사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어요. 그 내용을 한번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울산에서 전구체 생산에 이제 곧 돌입한다라고 밝혔는데 연간 2,400톤을 시작으로 장기적으로는 30%까지 내재화를 하겠다라는 이제 구상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전구체 시장 내에서 코스모 신소재의 경쟁력이 뭐 어느 정도다라고 볼 수 있을지 그리고 신공장의 뭐 증설 효과 가시화는 언제쯤 좀 볼 수 있을까요, 박사님? 일단 신공장이 지금 울산 신공장이 11월부터 좀 가동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매출액이 발생이 되면 4분기 내년 상반기에 아무래도 가장 좀 좋은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 전구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중국 수입 물량이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나라가 양극재를 수출해서 버는 돈을 전구체를 수입하는데 거의 다 쓴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전구체 수입하는데 지금 중국 비중이 절대적입니다. 80%가 넘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래서 원재료 값을 아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너도 나도 지금 전구체 증설이라든지 지금 협업 관계에 있는 이런 작업들이 계속적으로 좀 진행을 시킨다고 하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결국에는 지금 제가 볼 땐 경쟁력인 측면에서는 양극재 성장성이 가장 높은 게 지금 코스모 신소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PER로 봤을 때는 PER이 지금 44배 정도, 그러니까 이거는 6, 7월 정도 기준이거든요. 근데 이제 44배, PER이 가장 높다는 얘기는 성장성이 그만큼 높은 기업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또 나름 경쟁력이 있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경쟁성은 확실히 좀 있는 기업이다. 근데 이제 이거는 뭐 순위를 지금 매기기는 다소 좀 애매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상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양극재의 어떤 매출 성장, 영업이익 성장과 같이 전구체 쪽도 여기에서 어떤 기술력을 좀 갖고 있는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결국 상위 클래스인 건 맞지만 역시나 또 중요한 거는 시장이 계속적으로 좀 성장세를 이어갈 거냐. 근데 이제 최근의 흐름을 보시면은 지금 광물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좀 빠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우려감은 다소 조금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코스모 신소재는 이제 유증 얘기를 또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지난 8월에 이제 시설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뭐 예전 같으면은 이 돈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유상증자를 하다 보면은 기업에 좀 악재로 작용을 하기도 했지만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실적으로 바로 이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반등의 실마리가 됐는데 내일이 이제 신주 배정 기준일이잖아요. 앞으로 유상증자에 따라서 어떤 영향을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차장님? 그러니까 투자의 목적이 사실은 이제 시설 투자잖아요. 운영 자금의 목적이 아니라 시설 투자라는 점에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 회사가 자신감이 있으니 증자를 통해서 우리는 시설 투자를 해서 공장을 좀 확장을 하고 캐파를 늘려서 돈을 좀 많이 벌겠다라는 얘기인데 네. 원래대로 따지면 월요일부터 주가가 좀 빠져서 오늘까지도 유상증자 물량까지만 팔았어도 신주 배정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좀 빠져야 됐는데 오르는 걸 보면 증자에 대한 생각, 그러니까 증자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냥 우려감이 아니라 기대감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컸다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고요. 신주 배정 가격이 현재 가격보다 낮은 가운데 주가 하락에 대한
대한 고민이 굉장히 좀 많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까지 상황만 좀 놓고 보고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까지 좀 종합해서 확인해 보시면 긍정적으로 좀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좀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코스모 신소재를 2분기부터 좀 뒤늦게 포트에 편입하신 분들은 지금 좀 기다림의 시간이 좀 길어지고 있는데 아직 수익권으로 돌아서지 못한 보유자들은 이 시점에서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 증설을 계기로 추가 하락은 멈췄습니다. 오히려 증설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기대감으로 바뀌었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으니까. 그래서 네. 하락 당시의 매물벽을 강하게 뚫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 게 이게 역시도 실적 우려감 때문에 하락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으니까 이걸 극복하려면 실적에 대한 서프라이즈로 좀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당장에 가까운 게 3분기 실적인데 이게 크게 좋아진다라는 보장을 아직은 드릴 수가 없죠. 올해 연말부터 해서 뭐 내년까지 이렇게 좀 바라봐야 되시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회사 내용이 점차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20만 원을 좀 저항으로 보시고요. 1차적으로 20만 원을 뚫고 추세를 다시 만드는지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고려아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에 2차 전지 사업 공개 이후 주가가 가파르게 우상향하고 있는데 오늘도 장초에 조금 떴다가 좀 내려오면서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홍희진 파트너께서는 전반적으로 2차 전지 판매량이 좀 전 세계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니까 경계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고려아연에는 지금 고사인 주셨거든요. 어떤 이유 있을까요? 사실상 고려아연은 지금 메인 캐시카우가 지금 2차 전지 소재단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동사 같은 경우는 이름에서 보실 수 있듯이 아연 제품, 연, 그다음에 금 제품, 은 제품, 아니면 동 제품에 대한 어떤 점유율이 상당히 좀 좋은 기업인데 중요한 건 이런 상품 가격이 최근에 하향 안정화가 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최근에 금값도 좀 많이 올랐고 은값이나 납 가격, 그다음에 아연 가격의 어떤 흐름들도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사실 2021년도에 1조 원의 영업이익을 좀 기록을 했고 2022년도 9천억, 그다음에 이제 올해 예상 영업이익 수치가 6,700억입니다. 근데 이제 실적 전망치가 2024년 이후에는 조금 개선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게 2차 전지 소재단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는 어떤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건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인 측면도 물론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 이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치적으로는 사실 좀 부담스럽지는 않고 그다음에 금속 가격도 어느 정도 좀 안정됐기 때문에 포인트를 그쪽으로 잡으시고 플러스 알파를 소재단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그러니까 2차 전지보다는 지금 본업에 조금 더 주목을 하신 상황이고 장시영 차장께서도 고사인을 주셨는데 고려아연이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본업도 본업이지만 또 2차 전지 밸류체인 강화에 따른 기대감도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현대차그룹과 이제 동맹으로 니켈 재련소 증설을 발표를 하면서 그 2분기 실적 부진으로 노출됐던 실망감이 지금 기대감으로 점차 좀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2차 전지 좀 소재 업체로 뭐 플러스를 받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을까요, 차장님? 일단은 이 회사가 작년 같은 경우에 단기적으로는 지분 경쟁 이슈로 주가가 좀 급등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또 그 부분이 다 상쇄가 됐고 또 그 얘기는 시장에서 아직까지 이제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새로운 뉴스가 나왔고 또 자회사인 캠코의 영향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대두가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좀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대차가 또 그에 대해서 같이 지분이라든지 이런 동맹을 맺는 어떤 상황이 되면서 다시 한번 지분 경쟁 이슈까지도 또 한번 고개를 좀 드는 그런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고려아연은 앞서 이제 파트너님 같은 경우는 본업에 대해 좀 집중을 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반대로 아직 실적이 명확하지 않는 2차 전지 소재 사업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를 좀 해보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행이 안 된 게 아니라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이 턴어라운드 될 때 강하게 모멘텀으로 불 수 있는 긍정적인 내용을 좀 고민을 해보자라는 거라서 그런 부분들을 먼저 좀 집중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존에 이제 뜨겁게 달궜던 지분 경쟁 이슈 그리고 또 신사업으로 돌아온 2차 전지의 모멘텀을 조금 믿어보자라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 고려아연의 주가를 보면은 현재 주가가 52주 신고가 대비 20% 정도 하락을 한 상황이고요. 오늘 또 이 윗꼬리를 좀 많이 달아서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2차 전지 소재주의 그 도약이라는 새로운 또 모멘텀이 생긴 만큼 좀 지금 홀딩을 해도 좋을지 가격적인 전략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파트너님?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박스권 종목을 굉장히 조금 좋아하는 편입니다.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진폭이 크긴 하지만요. 박스권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건 굉장히 좀 장점인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이제 본업도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기대감 요인들도 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결국에는 악재 요인들이 있지만 이 저점 자리가 좀 지지가 되고 있다라는 건 우리가 봤을 때 지지 라인, 그러니까 즉 지지선, 그러니까 손절 라인이 명확하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보면 45만 원의 어떤 이탈이 지금 현재로서는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결국엔 1차적으로 봤을 때는 60만 원의 저항도 있지만 결국 저희가 봤을 때는 박스권 상단 라인까지도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어떤 흐름,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기대감 요인도 크고 최근에 이제 뭐 중국 시장이 좀 좋아지면서 경기 민감주 섹터들의 어떤 반등도 좀 나타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위치는 박스권 전략으로 가신다고 하면은 상당히 좀 좋은 어떤 매매 전략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HBM 관련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고대역폭 메모리를 공급한다라는 소식에 반도체 공정의 소부장 관련주가 들썩이고 있는데 이 HBM 수혜주 내에서는 종목별로 희비가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상반기에 SK 하이닉스와 함께 좀 부각이 됐던 종목들의 조정폭이 큰 상황인데 현재 좀 어떤 변수가 주가의 향방을 결정짓는다라고 봐야 할지 그리고 종목별로 좀 차별화되는 흐름이 앞으로도 좀 이어질 거다라고 예상을 해봐야 될까요, 파트너님? 일단은 지금 사실 지난주 금요일 날 굉장히 의미 있는 모습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6% 급등을 했고 HBM3를 이제 엔비디아에 좀 납품할 수 있게 되는 이제 그런 어떤 상황들이 지금 발생을 했죠. 근데 이제 경쟁사인 하이닉스는 주가가 밀렸고 오늘 같은 경우도 하이닉스가 장 초반에 좀 밀리다가 오후장에 이제 플러스로 좀 돌리는 모습들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연관되어 있는 어떤 밸류 체인단도 영향을 좀 받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하이닉스 매출 비중이 높거나 이런 종목들 그동안에 좀 많이 올랐던 종목들 HBM 수혜주들 같은 경우는 매물이 좀 발생을 했고 삼성전자 단의 어떤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기대감으로 좀 바뀌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장 자체가 지금 경쟁자가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HBM 시장 자체가 커지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점진적으로 좀 안정화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하셔서 보셔야 될 건 뭐냐면 이전에는 하이닉스 밸류 체인만 보셨다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둘 다 납품하는 기업 또는 삼성전자 밸류 체인인데 그동안에 주목받지 못했던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 사실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가 상한가를 간 이유 자체가 지금 현재 후공정 패키지 업체에서 삼성전자 물량을 조금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감이 좀 작용을 했지만 네. 이게 실질적으로 현실화될지는 아직은 몰라요. 다만 시장에서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오를 수 있는 만큼 그 기대감 요인이 어느 곳에 좀 작용될 수 있는가는 제가 볼 때 공정이거든요. 공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미세 공정이라든지 아니면 첨단 공정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네네. 보신다면 오히려 우리가 좀 먹을 자리는 훨씬 더 많이 생긴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종목별로 지금은 차별을 해서 좀 집중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과연 어떤 종목이 저희가 주목을 해야 하는 종목인지 오늘 하나마이크론과 이수페타시스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장시영 차장께서 하나마이크론에만 스탑을 켜주신 상황이고요. 자, 하나마이크론부터 한번 여쭤볼까요? 반도체 후공정 업체로 삼성전자의 핵심 수혜주로 꼽히고 있죠. 말씀을 주신 대로 이제 상한가를 쳤었고 오늘은 0.5% 정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장시영 차장께서 지금 스탑 사인 주셨는데 지금 좀 경계를 해야 되는 자리인가요? 네, 저는 사실은 하나마이크론을 HBM 이슈가 터지기 전부터 그냥 국내 후공정 업체로서는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동시에 보유한 단연코 후공정 업체 중에는 가장 최고 업체다. 원탑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만 원대 초반부터 여러 방송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최근 주가의 행보가 HBM과 엮인 건 조금 과한 면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앞서 이제 파트너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할 수 없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고 있다도 아니고요. 앞으로 할 수 또 있다로만 주가가 계속 좀 급등한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은 경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만으로 지금 주가가 좀 떴다라고 좀 보시는 것 같은데 홍의진 파트너께서는 지금 고사인 주셨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어떤 상승 여력, 모멘텀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일단 HBM 패키징이 하나마이크론 쪽에서 할 수 있을지는 저도 역시 차장님 이야기처럼 그러니까 근데 요즘 시장 특징이 좀 그런 것 같아요. 팩트 자체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어떤 기대감 요인만 발생될 수 있으면 주가는 일단은 급등하는 이제 이런 어떤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확실하게 그러면 매매에 활용할 수 없을까? 이제 네. 그런 측면을 보면 제가 볼 때는 탄력도는 유지가 되고 있고 신고가 상황이고 그만큼 그럼 수급이 들어와 있는 상태라는 거죠.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자리는 조금 매물 부담이 있긴 하지만 조금 밀렸을 때 어떤 저점에서 공략은 가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래서 기대감 요인이 그러면 꺾일 수 있을 만한 이슈는 결국 뭐냐? 근데 그게 지금 정확하게 나오지 않으면 결국에는 기대감 요인
때문에 항상 아까 지금 한 번 더 반등의 흐름은 계속적으로 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감을 지금 딛고 간다. 그렇죠. 이 하나마이크론이 어쨌든 지금은 삼성전자의 핵심 수혜주로 꼽히면서 이제 최근에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 말씀을 주신 것처럼 전 세계 시장에서 그 5사트 업체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1.3%에 지금 불과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뭐 이렇게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장할 수 있는 모멘텀은 좀 없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파트너님? 동사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금 메인이 모바일 쪽에 지금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80% 이상이고 모바일 쪽이다라면 우리가 스마트 기기나 이런 것들이 좀 확산이 돼야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서버가 한 20% 정도거든요. 물론 이제 일각에서 어떤 리포트들을 보면 어떤 이런 것들이 다각화된다. 그러니까 매출 비중이 이제 모바일 쪽에 줄어들고 뭐 DDR5라든지 이런 쪽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호재성 어떤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다. 물론 이제 이것도 긍정적인 이야기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건 HBM 물량을 좀 받을 수 있는가거든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HBM이 결국에는 지금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하이닉스한테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고 물론 삼성전자가 여기서 또 다시 실적 개선세를 여기서 많이 낼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볼 때는 하나마이크론까지 물량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현재로서는 첨단 장비나 이런 것들도 아직까지 뭐 온양 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여놔 있지 않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지금 삼성전자가 결국 수익성이 좋은 거는 자체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하나마이크론까지의 어떤 물량이 넘어가지 않을 가능성은 있지만 이게 지금 넌 안 되라는 어떤 뭐가 확실하게 나오지 않는 이상 기대감 요인들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넌 안 된다. 시장에서 완전 꺾이기 전까지는 기대감이 끌고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어떻게 좀 전략을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파트너님? 일단은 지금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 오늘도 그랬지만 그러니까 매수세는 있거든요. 근데 기관 매물이 굉장히 조금 많이 출회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외국인들은 매수, 기관들은 매도가 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신고가 자리고 지금 갭 자리가 지금 메꿔지진 않은 자리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5일선까지는 좀 열어둘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강한 종목도 사실 5일선에 대한 어떤 지지 테스트는 나타나고 난 뒤에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에 네. 현재로서는 5일선 정도에서 지지받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결국 다시 한번 어떤 상승세를 나타낼 수가 있고 가장 중요한 지표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어떤 주가 방향성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하시면서 보신다면 단기적이나 스윙적인 어떤 대응 전략은 가져갈 수 있다. 네. 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수페타시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먼저 가고 최근에는 횡보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 3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4.8% 지키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두 분 다 고사인 주신 상황입니다. 자, 장시영 차장께 먼저 들어볼까요? 이수페타시스 다시 한번 좀 출발할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이스페타시스는 사실 앞선 이제 하나마이크론과 달리 할 수 있다. 할 수도 있다가 아니라 하고 있는 하고 거거든요. 있다. 그죠? 서버 업체들, 가속기를 생산하는 뭐 북미라든지 유럽 다수 고객사들로부터 이미 MLB 기판을 수주받아서 만들어서 납품을 하고 있고요. 데이터 장비, 이 센터 장비용 비중이 원래는 매출이 21년도에는 26%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50%로 늘어난 전망이고 또 AI 이 HBM 관련해서도 지금은 매출 비중이 낮지만 왜냐하면 뭐 이제 처음 만들어내는 부분이라서 수율이라든지 또 생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조금은 낮지만 이 부분이 잡혀가는 순간 뭐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월등하게 좀 확실하게 눈에 보이게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뭐 지금부터는 사실 이수페타시는 직접적인 수혜주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속해서 좀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홍기진 파트너께서도 이수페타시스 고 사인을 주셨는데 말씀을 주신 것처럼 MLB 이 반도체 고층 기판의 이제 강점을 보유한 회사죠. 뭐 엔비디아의 뭐 최대 수혜주다라고 꼽히고 있는데 사실 지금 이제 뭐 호재에 좀 이전만큼 반응을 하지는 못하는 모습이에요. 탄력이 좀 많이 둔화된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트리거가 발생을 할 때 주가가 다시 한번 좀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보통 트리거라고 하면 우리가 불확실성 해소나 아니면 실적이 굉장히 좀 좋게 나오는 경우나 아니면 새로운 어떤 이슈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새로운 이슈가 지금 딱히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결국 나스닥의 흐름이고 그 안에서 엔비디아의 어떤 주가 상승 탄력 아니면 강세 여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중요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성장성은 분명히 좀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는 것 같고 확실한 거는 지금 엔비디아 GPU 같은 경우는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런 상황이 결국에는 어떤 주가의 강세, 그다음에 이수페타시스라든지 아니면 AI 반도체 관련주들 어떤 강세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 트리거는 3분기 실적 발표가 저에게 좀
중요해 보입니다. 근데 이제 네. 지금은 조금 아직 시간이 조금 필요해 보이기 때문에요. 가장 중요한 건 엔비디아의 어떤 주가 방향성이 가장 좀 중요해 보이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두 분 다 지금 하나마이크론보다는 이수페타시스의 성장성에 훨씬 더 이제 강한 그 골을 주고 계신데, 자 그렇다면 이제 엔비디아의 강세를 따라가 보자. 어떤 전략으로 수익을 좀 즐겨야 할지 가격적인 전략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영 차장께 한번 여쭤볼까요? 제가 앞서 이제 HBM 관련이라고 잘못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제 AI 이 가속기 관련이죠. AI 이 붐이 일어나면서 엔비디아와 궤를 같이 하는 동반 성장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수혜주다라고 좀 다시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스페타시스는 직접적인 어떤 이 관련 AI 수혜를 받는 회사이고요. 기존 어떤 통신 장비 쪽 매출 비중이 컸는데 그게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AI용, 이 가속기용 MLB 매출 비중이 확연하게 좀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서버용 기판의 수익성 그리고 공급 단가가 통신용보다 나아진다면 실적에 대한 기대치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부분이 이제 내년부터 확실하게 잡힐 것으로 좀 보여지니까 네. 상승 추세를 좀 다시 한번 빠르게 회복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일자 목표 가격인 45,000원을 넘어간다면 그 이상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좀 진득하게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다소 횡보할 때 기회로 조금 활용을 해도 될 것 같네요. 자, 오늘 매도의 기술은 코스모신 소재와 고려아연 그리고 하나마이크론과 이수페타시스까지 살펴드렸는데요. 현재 주가와 모멘텀을 기준으로 포인트를 제시해드리기 때문에 시장이 변화하면 전략도 변동 가능한 점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슈와 모멘텀 팔로우하면서 여러분의 전략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장 마감 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시간의 투자리그, 시간의 거래 동향 만나보는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입니다. 정규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시간의 주요 종목 등락률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 상위부터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들 올라와 있는지 함께 체크를 해볼까요? 네, 가장 먼저 KR모터스가 올라와 있습니다. 3거래 연속 상승하면서 오늘 22% 급등을 한 종목인데요. 거래량 동반하면서 빨간불 이어가고 있습니다. 5% 상승하면서 656원 선 터치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또 인테리어 업체인 한샘도 올라와 있습니다. 4% 강세 보이면서 6만 원 선 가까이 가고 있고요. 또 성신양회와 노루홀딩스 우선주도 2%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상승률 상위 보겠습니다. 네, 모니터랩이 현재 상한가 부근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국내 웹보안 점유율 1위 업체인데요. 13% 급등하면서 정규장에서 마감을 했는데 시간 내에서 30만 주 이상의 거래량 동반하면서 강하게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9,310원 터치하고 있고요. 신약 개발업체인 올릭스 2거래 연속 상승했는데 빨간불 시간 내에서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9% 상승한 21,300원 지나가고 있고요. 또 벨로프 보시면 게임주인데요. 게임주인 벨로프도 5% 상승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피 하락률 상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키다리 스튜디오가 가장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콘텐츠리 중앙 컨텐츠주들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네요. 키다리 스튜디오가 3% 약세, 그리고 콘텐츠리 중앙도 1%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또 가구 업체인 NX도 3%대 하락 보이고 있고요. 글로벌 제약업체인 HBL 글로벌, HLB 글로벌 오늘 1% 상승 마감했는데 시간 내에서 더 하락하고 있네요. 2% 가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하락률 상위도 볼까요? 네, H&B 디자인이 7% 약세를 보이면서 코스닥에서 가장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합권에서 마감하면서 큰 움직임 없었는데요. 시간에서 8% 가깝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또 SBB테크도 1.6% 하락하면서 59,200원 선 지나가고 있네요. 이렇게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살펴봤는데요. 시간의 단일가 매매는 오후 6시까지 10분 단위로 매매가 체결됩니다. 모멘텀과 거래량 등 꼼꼼히 살펴보시고 시간에서도 성투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동향, 잠시 후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부각되는 이슈와 모멘텀 속에서 연속성 있는 재료로 우상향할 주인공 누가 될까요? 주도주로 떠오르게 될 종목을 미리 만나보는 라이징 스탁입니다. 자, 오늘 세 분이 가지고 오신 종목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민 파트너 KPF, 홍희진 파트너 SK이노베이션, 장시영 차장 원익 QNC 가지고 오셨는데요. 노민 파트너의 KPF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징 포인트 먼저 만나볼까요? 네, SBB테크 모회사 모멘텀 작용 기대와 저평가 국면을 라이징 포인트로 꼽았습니다. 네, 먼저 지금 시장에서 뜨거운 종목 감속기 회사죠. SBB테크의 모회사인 점을 좀 꼽아주셨는데 이 부분 좀 더 깊이 있게 들어볼까요? 네, 최근 이제 두산 로보틱스 상장 예정된 상장과 그리고 이제 뭐 삼성에서 이제 무인 공장 도입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로봇 관련된 이제 호재가 엮이면서 최근에 이제 로봇 섹터가 전체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해당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SBB테크를 이제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모회사로서 해당 회사가 주가가 상승을 하려면은 당연히 이제 SBB테크가 많이 올라가야 거기에 대한 낙수 효과로 이제 올라갈 것으로 이제 판단하고 있는데 현재 이제 KPF가 보유하고 있는 실적 국면을 그냥 따로 보더라도 해당 회사는 저평가 국면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SBB테크의 주가 상승에 지분 가치인데 상승을 좀 짚어주셨고, 뭐 가지고 있는 안정적인 실적 성장세도 좀 짚어주셨는데 밸류가 어떻게 좀 될까요? 네, 지금 이제 해당 같은 경우 종목은 이제 원래는 이제 맥신과 관련된 이제 그런 이슈도 있지만은 원래는 이제 해당 회사는 이제 자동차 부품 관련주로 현재 이제 작년 대비에는 이제 매출 8천억, 이제 영업이익 400억 정도를 가지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4천억과 영업이익 200억 수준인데 이제 독립 리서치 쪽에서는 적정 시가총액을 이제 거의 한 2,300억 정도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판단을 했는데 네. 그렇게 친다라면 지금부터 현재 주가 대비해서 거의 한 2배 정도 되는 부분인데 물론 거기까지 올라가더라도 지금은 이제 자동차라기보다는 보통 이제 로봇 관련된 쪽으로 좀 투심이 많이 쏠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주목받지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회사의 저평가 국면을 조금 더 포인트로 둔다면은 현재 가격대가 충분히 메리트가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의 안정적인 실적에 SBB테크의 모멘텀까지 갖고 있다. 지금부터 뭐 2배까지도 볼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주가적인 전략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지금은 현재는 시장 자체가 좀 어떻게 보면은 엔비디아 실적을 바탕으로 좀 상승하고 있지만은 그렇게 완벽하게 이제 그 악재가 해소된 곳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주가로 기준으로 본다면은 이미 상반기 동안 이미 지지선을 다져고 온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주가 기준으로 목표가는 7,200원 그리고 손절가는 5,500원으로 잡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홍희진 파트너의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 등장을 했는데 유가가 고공행진하는 이 상황에서 라이징 포인트 어떤 거 있을까요? 자, SK이노베이션의 라이징 포인트는 정제 마진 급등, 그다음에 SK온의 흑자 전환 기대감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하반기에 좀 긍정적인 실적 변화를 저희가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기대감이 상당히 좀 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미국에서도 쉐보레나 엑슨모빌의 주가 상승 흐름이 다시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결국 정제 마진도 여전히 좀 좋은 모습이고 유가도 좀 같이 반등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인플레이션 입장에서는 유가가 오르는 게 그렇게 반갑지는 않습니다. 근데 네. 최근에 유가가 85달러 정도까지 반등이 좀 나타났고, 근데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유가도 반등이지만 정제 마진의 어떤 개선 속도가 상당히 좀 가파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4월 달에 한 3.5달러 했던, 그러니까 배럴당 정제 마진이 지금 현재로서는 12.7달러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나라 정유 업체들의 BEP가 한 5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2분기에는 실적이 안 좋았던 이유가 결국 이런 부분, 유가 하락과 그다음에 마진이 조금 축소됐기 때문인데 3분기,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상당히 좀 이런 어떤 개선 속도 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는 흐름들이 저는 좀 주목하셔야 돼요. 좀 포인트가 아닌가, 이제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지금 핵심 자회사 중에 하나가 이제 SK온인데요. SK온 같은 경우는 이제 배터리 셀 업체죠. 근데 이제 계속적으로 좀 적자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다소 SK이노베이션 입장에서는 좀 부담입니다. 근데 이제 2025년도에 흑자 전환 기대감이 있었던 부분인데 적자 감소 속도가 생각보다 좀 빠르게 좀 진행이 좀 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지금 공장 가동률이 97%까지 좀 올라왔다고 해요. 이제 이런 측면을 보면 24년도, 그러니까 지금 내년에는 흑자 전환되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1분기 실적이 영업이익 적자가 3천억 이상 적자가 좀 발생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2분기 영업 적자가 1,200억대로 2천억 이상 좀 감소를 했는데 이유는 이제 AMPC 이제 요 부분
때문이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 지금 공장 가동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보조금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이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하면서 SK이노베이션이 아직 주가 탄력은 좀 약하지만 네. 긍정적인 요인들이 하나둘씩 조금 생겨가는 이제 그런 위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가 이제 전체적으로 좀 조정을 받으면서 SK온에 대한 그 흑자 전환에 대한 이야기도 지금 조금 들어가 있는데 그렇다면 SK이노베이션 저희가 어떻게 좀 접근을 해서 주가 상승을 노려볼까요? 자, 일단은 지금 요거는 이제 기술적인 차트 흐름 보시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그림 보시면은 사실상 2021년도 고점 찍고 나서 계속적으로 우하향을 좀 그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특징적인 건 뭐냐면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저점에 대한 이탈이 크게 지금 발생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장기적인 어떤 트렌드 자체는 조금씩 이제 바뀌어가고 있는데 최근에 이 추세선을 조금 돌파하려고 하다가 다시 밀리는 모습들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전기차 업종의 흐름들도 그렇고, 근데 최근에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뭐 에코프로라든지 전기차 업종의 흐름이 좀 같이 연동되는 모습들이 좀 강하거든요. 근데 이제 S-오일이나 GS 같은 경우는 이미 좀 상승을 시작한 이런 모습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정제 마진의 효과도 지금 자리에서는 저는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위치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현재 18만 원 이하 자리에서는 좀 긍정적이다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목표치는 22만 원 정도 좀 설정하시고 손절 라인 15만 원 좀 잡고 대응하신다고 하면 네. 그래도 상당히 좀 위치가 괜찮은 대형주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네, 하방을 지켜주는 상황에서 턴어라운드에 좀 베팅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주셨고 이어서 장시영 차장의 원익 Q&C 보겠습니다. 라이징 포인트와 성장 스토리 한꺼번에 들어볼까요? 정말 라이징 포인트는 지금 현재 이제 디램 업황이 둔화되고 있는데 그 둔화 속에서도 안정적인 좀 실적을 달성 중이다라는 점에 좀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2분기 실적 발표에서는 사실은 국내에 이 제품 영업 활동에서는 사실은 반도체 수요 둔화에 따라서 실적 모두가 좀 부진은 했습니다만 해외 이제 모멘텀 머티리얼즈의 영업 성과가 굉장히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에 매출액이 1,200억 정도, 영업이익 200억 가까이를 좀 달성을 하면서 전년 대비 모두 성장을 했는데 하반기에도 이 모멘티브 머티리얼즈 매출액이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전체적인 어떤 회사의 실적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현재 회사 상황도 단기적인 어떤 흐름보다 중장기적인 어떤 성과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산업 내 고객사라든지 제품 포트폴리오 이런 부분들이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과거에는 비메모리형 그 쿼츠 매출 비중이 굉장히 좀 낮았는데 현재는 20%까지 좀 늘어났고요. 대만에 증설을 했습니다. 이 대만에 증설한 목적은 TSMC향으로 매출이 좀 나갈 것을 대비를 해서 증설을 했는데 올해 12월에 완공이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TSMC향 매출까지도 더해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밸류에이션 매력도도 굉장히 좀 강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늘어날 안정적인 성장에 대한 어떤 부분도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투자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목표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가격 정도에서도 충분히 사실은 매수를 해봄직하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손절 가격은 대략 한 28,000원 정도를 깨고 내려간다라고 했을 때는 손절 가격으로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일선을 타고 지속적으로 좀 상승 추세를 좀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무너진다면 고려를 좀 해보시고요. 목표 가격은 35,000원 정도를 1차 목표 가격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일선 이탈을 경계하면서 35,000원 목표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노은민 파트너의 KPF, 홍희진 파트너, SK이노베이션 그리고 장시영 차장의 원익 Q&C까지 소개를 해드렸고요. 내용 잘 참고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홍희진 와운의 파트너, 장시영 유한타증권 압구정 지점 차장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속 특징주들을 따라가 보는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는 내일장까지 연결돼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함께 하시면서 매매 전략에 잘 활용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특징주 5위부터 확인해 볼까요? 솔트룩스 올라와 있습니다. 국내외에서 생성형 AI 출시 소식이 이어지며 AI 관련주들이 연일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솔트룩스 4거래 연속 상승하고 있는데요. 오늘 특히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매수로 12% 강세로 거래를 마쳤는데 시간에서도 분위기 나쁘지 않네요. 1.8% 상승하고 있습니다. 4위는 파도입니다. 데이터 센터에 특화된 시스템 반도체 팹리스 업체입니다. 오늘은 2% 조정이 나왔지만 시간에서 다시금 매수세 유입되고 있습니다. 2% 상승하고 있습니다.
3위는 시큐레터입니다. 시간외에서 보안 관련주들의 강세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시큐레터는 보안 소프트웨어 전문 업체입니다. 정부가 2027년까지 정보보호 산업시장 규모를 30조 원으로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관련 예산 1조 1천억 원을 투입한다는 소식이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시간외에서 5% 상승하면서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2위는 센즈랩입니다. 센즈랩도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 전문 업체입니다. 2거래 연속 상승하면서 오늘 8% 빨간불로 고점 부근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그 강한 기세 시간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9.8% 상승하고 있네요. 1위는 모니터랩입니다. 애플리케이션 보안 전문 기업으로 최근 정부의 사이버 보안 디지털 플랫폼 구축 계획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 웹보안 점유율 1위 업체인데요. 오늘 13%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현재 40만 주 이상 거래량 동반하면서 거래량 1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 모멘텀에 앞으로 추세적인 흐름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최근 이제 AI가 주목됨에 따라서 이제 AI와 관련되어 있는 이제 보안 관련주들이 주목받고 있는데 지금 이제 얘기해 주시의 모니터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모가가 이제 9,800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 공모가에 이제 못 미치는 기업이기 때문에 공모가까지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고 그 부분에서 뭐 투심 밑에 있는 거래량도 많이 뽑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당분간은 이제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공모가까지는 무난하게 상승할 수 있는 룸 열려 있다라는 평가셨고요. 이어서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3위 시큐레터도 보겠습니다. 시큐레터도 보안 솔루션 기업으로 지난 8월 24일에 상장한 새내기주인데요. 오늘 4거래 만에 반등에 성공한 후 시간에서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경계할 점은 없는지 향후 주가 전망 들어볼까요? 네, 방금 전에 이제 설명드린 이제 모니터랩 같은 경우는 이제 공모가 9,800원 미치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이지만 해당 기업 같은 경우는 현재 공모가가 12,000원 대비 벌써부터 이제 2배 정도 이상 상승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최근에 시장이 상승함에 따라 가지고 신규 상장주들 대부분이 이제 큐리옥스라든지 아니면 파로스아이 바이오라든지 파두라든지 전체적으로 공모가 이상을 보이고 있고 그 부분에서 투심을 모아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제 오르는 측면에서는 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한 계속적으로 이제 관심을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지만 만약에 지수가 그런 방향성을 잃는다라면은 당연히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참고로 하시면서 매매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장 특징주로 루닛도 함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루닛 인사이트 CXR이 일본에서 보험급여 적용을 받으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오늘 상한가 기록하면서 신고가를 다시 썼는데요. 긍정적인 재료가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좀 상승할 수 있는 룸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같은 비슷한 의료기기 중에서 이제 노을이 이제 엔비디아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제 상한가를 기록함에 따라서 이제 루닛과 뭐 뷰노 이렇게 다양한 이제 의료기기 종목들이 오늘 굉장히 많은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루닛의 이제 현재 위치라든지 현재 주가로 봤을 때 신규 투자를 조금 이제 꺼려하시는 그런 위치라고 판단이 들어서 루닛은 계속적으로 이제 좀 뭔가 기준점으로 지켜보지만은 이제 루닛과 함께 요즘 최근에 이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게 캔서문샷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암 정복 프로젝트 관련 기업들이 이제 루닛 관련주로 엮여 있는데 해당 관련주들의 흐름을 이제부터 살펴보시면은 아마 루닛이 올라감에 따라서 뭐 따라가는 그런 흐름 만들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루닛보다는 캔서샷 관련 기업들의 흐름 조금 덜 오른 기업들을 조금 체크해보자라는 평가셨고요. 이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보겠습니다. 신고가 경신하면서 오늘 코스닥 시총 10위에서 8위로 올라섰습니다. 로봇주의 주도력은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궁금해요. 그 상승 탄력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네, 일단 저는 이제 로봇 섹터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이번 달이 이제 두손 로보틱스의 이제 뭐 공모청의 예정과 그리고 다음 달에 이제 일정이 되기 때문에 이번 달, 다음 달까지는 그래도 계속적으로 해당 흐름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더불어서 이제 로봇 관련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측면들은 좋지만은 해당 부분도 이제 삼성의 이제 전체적인 이제 상승과 호재가 이어지고 만약에 AI라든지 반도체 쪽으로 만약에 수급을 이어진다면은 해당 종목들 역시도 아직 실적들이 완벽하게 이제 나오는 기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조정세에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참고로 하면서 매매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내일장 투자 키워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내일장은 어떻게 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이제 최근에는 이제 지난주만 하더라도 이제 지표들이 긍정적으로 나옴에 따라 가지고 다행히 지표가 발표될 때마다 지수들이 이제 상승하면서 전반적으로 지수의 반등을 이끌었는데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이제 오늘 이제 베이직 발표라든지 혹은 이제 목요일 날 발표되는 이제 지표라든지 전체적으로 이제 지표 발표에 따라서 일희일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해주는 거는 이제 다음 주에 있는 이제 CPI 발표가 아마 기준점이 될 것 같은데 아마 그때까지는 이제 지표에 따라서 일희일비하고 이제 지수도 오르락 내리락이 반복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조금 더 짧은 그런 시선보다는 조금 더 장기적인 흐름으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와 엔비디아와 그런 이제 반도체 공급에 따른 전체적으로 반도체 섹터가 살아나주면서 AI와 로봇까지 이어진다는 점에서 전체로 그런 흐름들이 같이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참고로 하시면서 이번 주 매매 전략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간의 특징주와 오늘장 특징주 함께 살펴봤습니다. 시간의 특징주들은 내일장 흐름과 방향성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종목별 베스트 전략자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함께해 주신 노훈민 와운의 파트너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시아 증시와 유럽 시황 전해드립니다. 오늘 중국 증시 일제히 하락세입니다. 전일 상승에 따른 차익 매물 출회와 장 초반 발표된 차이신 서비스업 PMI 지표 둔화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인데요. 상해 종합지수는 0.71% 하락하고요. 선전은 0.67% 하락 마감. 홍콩 항생은 어제 상승분을 반납하고 2.17% 하락하고 있습니다. 8월 차이신 서비스업 PMI 지수가 51.8을 기록했는데요. 50을 넘기면서 경기 확장 국면은 유지했지만 7월 지표인 54.1에서 크게 떨어졌고요. 또 올해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경기 확장의 속도가 늦춰질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PMI를 합친 차이신 종합 PMI는 8월 51.7로 결정되면서 7월에 51.9보다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유럽 시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독일은 0.64% 하락하며 출발하고요. 마지막으로 프랑스 깍그 지수 살펴보시죠. 프랑스는 현재 1.05%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권미정이었습니다. 네,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방송이 끝난 후에도 유튜브에 라이징 스탁으로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라이징 스탁 보시면서 여러분의 포트를 풍성하게 채워갈 좋은 종목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은 항상 여러분의 든든한 전략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